기온이 뚝 떨어진 겨울, 난방비 걱정 안 할 수 없죠? 여러분은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사용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서 연료비는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면 난방비를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사용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난방비의 진실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제가 겨울에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3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틀었는데도 30만 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오. 난방비가요? 예, 난방비만? 겨울에. 작년에 많이 그 후 나올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는 건 금물. 대신 전에 없던 월동용품이 새로 생겼다는데요. 저 잘 때 그냥 여기 텐트 안에서 자요. 아 그래요? 예, 추워서 텐트 안에서 자고. 본인 주무시는 데? 예, 여기 제가 그냥 자는 데예요. 아 진짜로? 예. 약간 좀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요.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은데.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생활비 폭탄의 주범, 난방비 확실히 낮추는 방법을 알려줄 보일러 전문가 두 분. 지금 보일러를 튼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난방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오. 안 된다고요? 예. 난방 배관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 안 보이네. 안 보이지는 않고 설정 온도가 40도로 돼 있어요. 예. 난방수 온도를 40도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냥 좀 뭐 그냥 절약하려고. 저 혼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한 40도만 돼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40도에 놔뒀다고 해서 난방비가 아껴지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한껏 낮췄더니 난방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네, 훨씬 손해입니다. 낮은 온도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계속 올리려면 높은 온도보다는 훨씬 많은 오랜 가동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난방비가 더 듭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높은 온도로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난방비 절감의 관건은 뭐니 해도 가동 시간이란 사실. 그런데 가동되는 시간이 핵심이라면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 모드로 설정해 놔도 되는 걸까요? 시간이 금이니까 꺼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껐다 켜면 더 오래 걸리니까 외출 모드를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보면 다 그럴듯한데요. 만약에 아예 온도를 매우 낮게 한 상태로 그냥 동파 방지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은 온오프를 반복을 하면서 그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효율이 조금 낮았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가를 하셔서 작동을 하셨을 때도 그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도달을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가 있죠. 집에 있을 땐 낮은 온도로 잘 유지시키다가 외출할 때 끄거나 외출 모드를 눌렀던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외출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또 있죠. 난방비는 이것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그 소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일러 온수 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으려면 수도꼭지는 반드시 냉수 쪽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수상한 소문. 정말 수도꼭지의 방향이 난방비 절감의 핵심인 걸까요? 직접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자, 먼저 온수를 튼 상태에서 계량기의 변화를 관찰하겠습니다. 저 온수 틀어주세요. 네, 온수 틀겠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계량기도 돌아가는데요. 자, 반대로 온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온수 꺼주세요. 반응 없음. 사실 당연한 결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온수 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수도꼭지 방향 온수 왼쪽으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문과는 달리 계량기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데요. 수돗물을 틀어야지만 보일러가 작동을 해서 요금이 환산되는 것이고, 수도꼭지에는 보일러를 뭐 켰다 말았다 할 수 있는 조절기의 역할이 없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수도꼭지의 방향만으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집은 개별 난방이 아니라 지역 난방 방식인데 어떻게 절감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난방 난방비에 대한 수상한 소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지역 난방은 난방공사에서 보내주는 걸 관리실에서 또 지하에 있는 통을 통해서 각 호수로 날아가는 거예요. 중앙의 난방기관에서 여러 건물에 온수나 증기를 보내는 지역 난방.
각 세대에 난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꽤 경제적이지만 이 방식엔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다?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보내주는 온도. 거기서 보내주는 것도 오는 과정 중에 좀 식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 난방에서 보내준 온수의 온도 이상으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에는 온수매트. 그냥 난방만 하기에는 추우니까 그렇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같이 겸용으로 쓰는 거죠. 난방도 하고. 지역 난방. 하지만 이렇게 뭘 특별히 사지 않고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소문 들어보셨나요? 위치가 밸브를 잠가 놓으면 난방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냐. 난방의 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려 안 쓰는 방은 밸브 잠가두신 분들 특히 이맘때면 꽤 많죠. 그런데 그 방법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밸브를 잠갔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아, 빨리 돌수록. 이게 빨리 돌수록 천천히 돌면 요금이 덜 나오는 거겠죠. 하나 잠깐. 네, 하나 잠가 보겠습니다. 자, 실험 시작! 첫 번째는 맛보기로 딱 하나만 잠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갔습니다.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를 정도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요. 하나 더 잠가보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까요? 하나 덜 잠가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하지만 얼핏 봐도 별다를 게 없는 결과 밸브 잠그기는 열심히 하나만 한 헛수고였던 걸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죠. 마지막으로 밸브 3개, 아니 반 이상을 잠가 보겠습니다. 8개의 밸브 중 거실만 제외하고 7개 모두 잠가 볼 텐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봤습니다.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설마 했는데 3가지 실험 모두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쏴주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여나 4개를 여나 8개를 여나 똑같은 양의 물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역 난방에서의 온수의 높은 압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근 밸브의 개수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꺼놓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겨울철에는 난방을 좀 켜주시는 게 전체가 다 한 번에 따뜻해지면 좀 더 빨리 따뜻해지겠죠. 지역 난방의 경우 고온에서 단시간 가열하는 것이 난방비 절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보기만 해도 포근한 느낌이 드는 카펫의 반전. 매트나 이불 같은 경우는 안 깔고 쓰는 거 평상시에는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자, 보고도 의심을 거둘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보여드려야겠죠. 카펫을 들춰보면 유독 뜨거운 열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난방비 절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을 잘 짜가지고 보일러의 어떤 온오프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난방비의 절감보다는 굉장히 단열을 잘 해가지고 그 얻을 수 있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주범 외풍. 외풍은 막고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는 건 차단해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올겨울 실내 온도는 높이고 난방비는 절약하세요.